그러면 이렇게 우주상수란 걸 내가 만들어버리면 끄트머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주상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있어야만 되는 거로 그냥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뉴턴이 우주가 정적이라고 이야기한 데도 모자라서 아인슈타인 선생님마저 그렇게 말씀했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았죠. 없을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권위주란 거 막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꺼진 다음부터는 쉽게 극복을 해 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 1916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잖아요. 이미 이제는 과학계를 평정한 다음 해인데 우주는 팽창하지 수축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래 이 모습인 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네 선생님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상 우주론, 정상이라는 게 정상 비정상 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관찰을 해요. 이 사람은 법률가였어요. 법률가인데 영국에서 변호사가 됐나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천문학을 하겠대요. 천문학자들은 다들 별을 보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천문학자들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밤에는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지 별을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왜 혜성 같은 거 있잖아요. 혜성을 발견한 사람은 100% 일반인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혜성 같은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일반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혜성을 발견하죠. 천문학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밤하늘 이런 거 안 봅니다. 자기가 정해진 주파수가 딱 정해져 그거만 딱 관심 있죠. 그리고 별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요.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 숫자로고 막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를 보는 거지. 별을 보고서 별이 참 밤하늘이 아름다워요.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로man틱할 거야 절대로 그러지 않고요. 단지 수학을 잘할 뿐입니다. 이 에드윈 허블이 법률가인데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미국에서는 대환영을 하죠. 별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저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세요. 이 사람은 좋습니다. 난 별만 실컷 보겠어요 하고 별을 올라가서 별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보다가 처음으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를 발견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은하가 있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은하가 딴 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우리 은하, 진짜 우리 은하가 은하수 바깥에 갤럭시 할 때 소문자로 쓰면 딴 은하고요. 대문자로 쓰면 우리 은하, 그러니까 밀키웨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은하수를 쓸 때는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면 이제 딴 은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답죠. 닮으신 것 같은데? 욕인가요? 아니죠. 전혀 닮았으면 욕 아니죠. 예, 혹시 이름은 아십니까? 그래요? 이름 아시는 분 없어요? 예, 홍수아라는 여자 가수인가요? 탤런트인가요? 어쨌든 연예인인데 시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홍수아가 시속 156km로 던졌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설마 홍수아가 그랬을 리는 없고요. 옛날에 박찬호가 시속 156km를 던졌어요. 그걸 그대로 사진만 바꿔서 한 거죠. 자, 봅시다. 홍수아든 박찬호든 시속 156km로 던졌는지 어떻게 할까요? 뭘 사용했죠? 스피드건을 사용했어요. 스피드건을 사용할 때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저거 있잖아요. 과속 딱지 떼는 거 다 도플러 효과로 하고 저것도 그러죠. 원래 제가 딱 클릭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요. 멀기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하면 앰뷸런스가 기차가 쫙 옵니다. 기차가 오면 어떻게 돼요? 뿌 이렇게 되잖아요. 잘 안 되나요? 기차가 오는지 아니면 앰뷸런스가 오는지 소리 구분하죠. 앰뷸런스도 엥 소리가 좀 높아지고 커지다가 나중에 또 음이 낮아지고 작아져요. 그걸 보고서 아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여기 가만히
가만히 기차에서 기적을 내면은 똑같은 일정한 소리가 나는데 기차가 앞으로 오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저기 왜 점점 미래지기 때문에 촘촘해지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는 낮은 소리가 나거든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빛은 저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옮겨서 보여요. 멀어지는 빛은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파란불과 빨간불 어느 게 에너지가 높죠? 예, 파란불이죠. 촛불은 빨갛잖아요. 손가락 탁탁 넣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스불에 손가락 탁탁 넣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파란불, 빨간불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걸 갖고 합니다. 우주에도 스피드건이 있어요. 그 우주에 보면 별과 우리 별 가까우느나 머느나 제일 멀리 있다고 알려진 퀘이사 같은 것들을 딱 별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가까운 것들은 이제 파란 쪽에 있는데 멀리 있을수록 이 스펙트럼 선들이 어떻게 해요? 빨간 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별들이 지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선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지를 계산을 한 거죠. 아까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허블이 계산을 합니다. 그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어떻게 왜 거리에 비례한다. 이거는 그냥 상수고. 그 속도와 거리는 비례한다는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별들의 후퇴 속도와 거리들을 갖다가 그래프를 딱 찍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죠. 실제로 실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험하면 딱 그래프가 기울기가 극히 마만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보통 실험과 관측은 이래요. 근데 보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쫙 이렇게 한 줄을 쫙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기 십상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한 만큼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신뢰하는 데이터는 뭔가 이렇게 잡음이 많은 데이터를 신뢰하지 깔끔한 데이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블을 신뢰했던 이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경향은 보인단 말이에요. 거리와 멀어진 속도가 비례한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도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70억 년, 100억 년 그랬어요. 그래도 한테가 170억 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유학 갔다 10년 유학 갔다 왔더니 나이가 137억 년을 죽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얼마 정밀하게 측정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허블의 법칙은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 멀어진다는 건데 멀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풍선을 쫙 불잖아요. 불 때 확den되는 것처럼 아니면 고무줄에다가 선을 걸었는데 쫙 크면 어떻게 해요? 거의 제가 오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었는데요. 수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가 한 통도 안 와서 방심하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멀어지는 풍선을 불면 모든 점 사이가 다 멀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7시 42분인가요? 빨리 날아가야겠습니다. 우주는 일정한 비율로 확장되는데 왜 일정할까? 뭐 그렇죠. 요 곡시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릴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비율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있는 데가 있으면 각 전체가 다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주는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있을수록 더 멀리수록 멀어진 속도는 더 빠른 거죠. 지구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닌 거는 이미 갈릴레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우리도 모든 점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다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봐서도 다 멀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지구에 있으면 지구 입장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특별한 중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 우주를 보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태양계가 있으면 지구가 있고 태양 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 위에 쭉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니까 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있네 봐야 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기껏해 제일 멀리 간 게 달까지 갔죠. 달에 12명밖에 못 내려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태양계 모습을 그릴 수 있잖아요. 되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주에서도 그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우주는 모든 점이 중심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지구에서 끝까지는 150에서 180억 년쯤 된다고 보고 나이는 한 137억 살쯤 됐다고 보고 있어요. 허블의 우주 팽창설은 허블이 얘기했다고 다 믿을 수는 아니잖아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적색 편이 스펙트럼이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것도 한 가지 증거였고요. 그 나중에 1931년에
아인슈타인이 후회를 하시죠. 내 일생일대의 큰 실수였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게 실수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죠. 뒤에도 나오지만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바로 우주 바깥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우주 상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팽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우리는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면 되죠. 또 언제까지 팽창할까? 이게 지금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전히 정상 우주론자들이 있었어요. 우주는 예나 지금이나 늘 같은 모양이다 이런 거죠.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모양일 수가 있어? 하면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겨서 같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주가 요만했어요. 요만할 때 그 안에 은하가 3개 있었다 하면 우주가 더 커진 거예요. 우주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은하들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크기의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잘 했어요. 뭐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정상 우주론자 대표적인 사람이 헤르만 본디나 프레드 호일이나 토미 골드 같은 바로 얼마 전까지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틀린 이론을 냈지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는 우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다 옳은 얘기만 계속해서 평생 옳은 얘기 계속하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금 다 쌌다가 마지막에 하나 전체 그림에서만 정상 우주를 이야기하신 분이죠. 특히 프레드 호일 같은 분을 빼버리면 우리가 우주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뉴턴 시대 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원래 이 모습이 이대로 그대로 있었던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끝까지 하여튼 제일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들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이 있는 거잖아요. 끝이 없으면 커질 리가 없는 거니까.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계속 커진다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커지고 있는 걸 누가 비디오로 찍었다면 그걸 거꾸로 돌리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이 정도의 모습이었을 거고, 내가 뭐 한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 모습이었을 거고, 조금 더 전에는 이 모습이 됐겠죠. 그럼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의 점이 되겠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장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아까 프레드 오힐 선생님이 나왔죠. 근데 그분도 이제 과학 대중화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설명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라디오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하는데 딴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주가 점점 커졌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거꾸로 돌리면 점점 작아지지 않겠어요? 그 프레드 오일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제일 처음에 한 개의 점이었겠네요. 한 개의 점에서 우주가 빵 하고 생겼단 말입니까? 깔깔깔깔 웃었죠. 우리 빵 쿵 하고 태웠으니까 아니 빅뱅이라고 하세요. 라고 약간 조롱하듯이 이름을 붙여주셨죠. 우주가 어느 날한테 빵 하고 태어났다고 그 빅뱅이라고 해. 그런데 그러니까 요구를 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우주 팽창론자들은 이 단어 멋있는 거예요. 우주 팽창론 어렵잖아요. 이름 말도 어려운데 빅뱅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으면은 가수들도 빅뱅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빅뱅 이론을 삼게 됐죠. 그럼 허블 법칙에 따르면 우주 공간의 모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 어느 순간에는 한 개의 점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은 차원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0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주 팽창이 시작된 그 순간을 그래서 그냥 빅뱅이라고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주 팽창설과 빅뱅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뱅에 5명이 쫙 올 때 우주 팽창설 이렇게 부르면 멋이 없잖아요. 근데 1917년에 아까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리드만의 러시아 수학자가 1905년 후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주의 밀도는 점점 작아졌다. 계산해 보니까 우주의 옛날과 지금은 다른 거야.
그다음에 또 벨기에 신부님께서는 원시 원자의 폭발로 우주가 탄생했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게오르그 르메트르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원시 원자의 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메트르를 빅뱅의 이제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갈등이 자기는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빅뱅이 생겼다면은 뭐 더 성경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뭐 상관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교회 이제 아동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 설교가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거든요. 독일 말도 못하는데 막 설교 시켜줬어요. 날 도와주느라고.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 우리 일요일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저 아르바이트 가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하는데요. 그러니까 뚜껑이 막 열리시더라고요. 뚜껑이 열린 게 무슨 뜻인지 처음 알았어요. 너가 과학자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네. 근데 그것도 설교를 한다고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교회 갔더니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신앙심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심하겠냐. 네. 저는 과학한다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교회 다닌다고 과학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저도 르메트랑 비슷해요. 이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예. 근데 가모프가 있었습니다. 가모프. 나는 가모프라고 하는데 어디 강연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있더라고요. 깨모우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깨모우. 야, 이 사람 러시아 사람들 가모프 해야 될 것 같은데 깨모우예요. 막 우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1946년에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 우주는 고온 고밀도 상태였으면 급속하게 팽창했다. 계산해보니까 우주가 생겨서 1초 때는 우주의 온도가 100억 도 됐고 3분 지나니까 10억 도로 식고 100만 년이 지나니까 3천 도로 식고 이렇게 식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뜨거워서 원소들이 만들지 못했고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생겼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때 흔적이 남아있다면 영하 268도쯤 됐을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빅뱅 이론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점에서 터졌던 이야기를. 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작은 입자들이 우주에서 빅뱅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너무 빨리 다니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약간 식어야 만나서 융합을 해서 어떤 입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식은 다음에야 핵이 만들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참 세상이 작았는지 1911년에 브뤼셀의 솔베이라는 솔베이 학회가 열렸거든요. 우리가 아는 과학자들 다 모였어요. 한꺼번에.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서로 다 모여서 한 달 동안 저기서 같이 매일 아침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던 시대가 있었죠. 요즘은 그런 수가 없죠. 사람도 좀 많아졌고. 그 시절에 가모프가 볼프강 파울리한테 산책을 하면서 독일에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초기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았어요. 공간이 확장되면서 우주는 식었고 마침내 모양을 갖추게 됐죠 하고 막 설명하면 파울리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예, 이 사람은 되게 원자 안에서의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젊은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한테 자기 이론을 얘기할 수 있었고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을 수 있었던 시였습니다. 상상을 합니다. 빅뱅 한 점이 팍 터졌어요. 아무도 그 점을 본 적은 없었죠. 그러면서 빅뱅 때 생긴 열이 점점 퍼지고 30만 년쯤 지난다면은 빛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저 끈적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런 그 먼지들이 서로 이제 뭉쳐서 별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별이 되는가 하면 또 그 주변에서 어떤 먼지들은 뭉쳐서 행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그 많은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죠. 그래서 울퉁불퉁하다가 합쳐져요. 그래서 동그란 모습을 갖고 여기에 보면 또 어떤 유선 같은 게 그냥 꽉 부딪히면 저런 게 나타난 거죠. 지구에 보면 우리 박물관에 보면 화성에서는 철질 운석이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꽉 부딪히면 화성에 꽉 붙였어요. 화성이 터질 거 아니야, 한쪽이. 터진 게 우주를 떠다니다가 지구에 오고, 그리고 서대문 자연스 박물관에 오고, 그런 거죠. 이 가모프하고 윌드에이크라는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연구를 합니다.
1938년 11월 18일 날 가모프가 피지컬 리뷰라는 책에다가 자기 논문을 내요. 그리고 근데 이 논문은 자그마치 한 반년이나 지난 다음에 게재가 되죠. 그러니까 몇 번의 논문이 그잖아요. 한 번에 안 쓰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심사위원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써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신저자란 말이 황구석 학교다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윌드 헤커라는 사람은 11월 14일 날, 오늘 2주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딱 2주 전에. 근데 논문은 언제 실리냐면 1940년 1월 15일 날 생겨요. 더 한참 후에 나오죠. 같은 주제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빨리 나오고 빨리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글쓰기에 달려 있었죠. 이 사람은 글을 잘 썼고 이 사람은 글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글쓰기, 독서, 이런 말하기 이런 거잖아요. 정말 맞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요구된 덕목이 소통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서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과학사 책에 남아요. 애들도 알아요. 꼬마 애들도 빅뱅 하면 가모프라고. 윌드 헤크는 아는 사람,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이렇게. 왜? 첫 번째밖에 기억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거 글쓰기 중요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빅뱅 이론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증거란 건 하나밖에 없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빅뱅은. 관찰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아까 살펴봤던 허블의 적색 이동이 첫 번째 증거의 하나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영하 268도 거다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찾습니다. 영하 268도의 흔적을 찾으면 이거 노벨상 감이었죠.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허블의 적색 이동,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가 영하 268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라 그래요. CMB라는데 우주 초기에는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 때문에 빛과 물질이 엉켜 있었어요.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30만 년쯤 지나니까 우주가 좀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애들을 어린이용 SF를 쓰고 있는데요. 우주선을 타고 빅뱅의 순간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30만 년 전에 갔다가 막혔어요. 30만 더 앞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때 30만 년 때 처음으로 빠져나온 빛이, 그때 빛이 흔적이 빠져나왔을까? 어디 갔을 거 아니에요, 빛이요. 어디 갔으면 그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있을 텐데, 그게 영하 268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필요 없는 게 자꾸 있으면. 제가 너무 산만하죠. 예.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왜 디크하고 피블스라는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을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기획이 생겼습니다. 벨 연구소의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벨 연구소에 취직을 했어요. 공학 박사인데. 그런데 이제는 왜 저걸 하면 통신 위성을 막 하다 보면 자꾸 잡음이 들리잖아요. 잡음이 뭔지 이것을 연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거 산 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잘 풀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학 박사가 그 당시 최고의 연구소 벨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달렁 이렇게 있는 그 망원경에 가서 그냥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서 저 소리 들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무슨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우주 배경인데 이 두 사람인데 사방에서 잡음이 들려요. 근데 요거 보면 여기 소리가 다 이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잡음이 들어서 방향을 바꿔봤어요. 처음에 도시에서 온 소리인가? 산 쪽 방향으로 돌려봐도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방에서. 이게 뭐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잡음의 덩치를. 처음에는 그 안에 비둘기가 가보니까 알을 깠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 내쫓고 청소도 깨끗이 했어요.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둘이서, 박사 두 명이서 그 컸다는 데서 나무로 된 걸 다 청소하고, 근데 사방에 돌려보고, 그래도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연구소에는 독촉이 올 거야. 너네 거기서 박사 둘이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사방에서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 이게 뭐냐?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 피블스였어요.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찾고 있던 사람이죠. 이 피블스가 나쁜 친구였으면 나 모르겠는데 해놓고선 그걸 자기가 아차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딱 자기 땅을 치죠. 네가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찾은 거야. 이 사람들은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주가 배경 복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배경 복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내가 여태껏 찾고 있는 걸 네가 찾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어요. 피블스가 아니라 그 찾은 사람들이. 우주 배경에서는 모든 곳에 왔고 온도가 2.7도예요. 절대 온도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빅뱅 후에 남아있던 복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벨 연구소의 두 과학자가 그 산에 가서 그 소리나 알아내려 했던 사람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인공위성을 만들었죠. 있다는 걸 찾았으니까 코베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띄어서 이제 그걸 찾게 했습니다. 찾아서 봐서 이런 사진을 찍었죠. 하늘에. 사진 찍으니까 제가 이런 사진이 보여요. 이런 사진이 보이면 여기에다가 그냥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회오리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정을 하죠. 보정을 하면 이런 모습이 또 돼요. 이 가운데 빨갛게 보이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 은하가 있어서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수평선에. 그걸 또 이제 보정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의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우주 배경 복사 사진입니다. 여기서 빨간 쪽은 평균보다 뜨거운 데고 파란 쪽은 평균보다 차가운 데예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또 이거 갖고 20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 갖고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은 거예요. 앞으로 한 번 더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코베 위성 다음에 또 더 좋은 위성을 보였어요. 좀 더 자세하게 더 정교한 위성들 찾죠. 근데 아까 빨간 것과 파란 것의 차이가 0.00 만분의 2도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만분의 1도가 높은 데는 빨간색, 만분의 1도가 낮은 데는 파란색인 거죠. 그러니까 만분의 1도니까 우리가 재는 거 0.1도랑 다 똑같은 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방성이 있다는 게 어디로 가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계속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플랑크 위성이라는 게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찍어보니까 플랑크 위성 찍은 거예요. 아까 우주 배경에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데이터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은 너무나 깔끔한 데이터는 의심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우주 곳곳에서 날아온 복사선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이 나와야 했죠. 그 다음에는 또 요즘에 보는 것도 또 다른 그 사진이에요. 제가 여기 신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학의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신문 국제면을 보시면 됩니다. 논문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잡지에 나와요. 이런 게 논문이 나왔다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신문에 나오죠. 신문은 정말 중요한 것만 나오거든요. 신문 국제면을 보시면, 국제면만 제대로 보시면 정말 중요한 과학 뉴스는 놓치지 않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923년, 24년의 독일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땔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이 돈 갖고 땔감을 사는 것보다 살 수 있는 땔감보다 돈이 더 많은 걸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떼던 시절이었죠. 그 다음에 그 베오그라드죠. 사라예보 전쟁 났을 때. 1988년이거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분수대 가면 다 이렇게 동전 딱 던지면서 행운을 빌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가가 더 높아져가지고 동전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폐를 던져야지만 되는 거였죠. 제가 체코에 놀러 갔는데 옛날에 거기는 단위가 무슨 몇백만이에요. 물 하나 살려도 몇백만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어려워서 지갑을 통째로 줘요. 그럼 지가 가서 빼가요. 한 장 더 빼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로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에라리오인데요. 침대를 갖다가 돈으로 이제 침대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죠. 근데 우주가 그랬어요. 우주도 한번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아주 1조분의 1의 100억 분지 1초 동안에 갑자기 엄청난 비율로 커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커졌기 때문에 우주가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앨런 구스인데 거기에 한번 나오죠. 시오리라는 미국 드라마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앨런 구스가 한번 나와요. 앨런 구스가 나와가지고 거기 왜 외계인처럼 생긴 남자 주인공이 있죠. 남자 주인공이 앨런 구스 보고선 당신이 원한다면 내 연구에 당신을 끼워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앨런 구스한테 얘기를 해요. 앨런 구스가 거기에 이건 카메오로 나왔거든요. 근데 카메오가 앨런 구스가 그 남자 주인공한테 너 미쳤냐 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끼워주냐 말느냐 하나 그런 장면이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앨런 구스가 이거 정말 빅뱅 시어리 나오더니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이 앨런 구스인지 모르는 이렇게 실패한 까며. 그러니까 우주가 한순간에 쫙 커졌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없었다면 천천히 생겼다면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각각의 구석이 다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커졌다면 어떻게 해요? 각각의 다른 모습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도 사방을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너무 작은 데서 한꺼번에 커졌기 때문에 우주가 다 어디를 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